이제 전당대회 관련한 얘기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리고 한동훈에 대해서 뭐 문자 공세 막 이렇게 있는데 이 전체 양상 자체는 그 탄핵으로 조성된 그 정권 위기가 출발이라는 거예요. 이 정권 위기를 어떻게 탈출할 거냐.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작년부터 사용하려고 했던 것이 제2의 6.29 방식이다.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항쟁을 벌였고 그 항쟁이 이제 민주정부 수립으로 가야 되는데 이걸 다시 군부 독재 연장으로 기결이 돼버렸잖아요. 네. 그 6.29라는 방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방식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한다. 그래서 좀 개헌 이런 거 그러니까 하면서요? 한동훈이 행보를 보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총선 전에.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이 그래서 갈등이 경로했죠. 그러면서 일정하게 윤석열을 반대하는 민심이 엄청 세니까 이 여론이 그대로 적용이 되면 정권이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 정권을 반윤석열 민심을 어떻게 다시 또 보수로 기결시킬 것이냐 했을 때 한동훈을 포장시킨다는 거예요. 반윤석열 인물로. 그렇죠. 이준석도 그렇게 시도를 한번 했었잖아요. 예. 반윤석열 그 정치인으로 아, 그럼요. 예. 개혁 정치인으로 포장을 하려고 했는데 그 실패를 했고 한동훈을 다시 내어서 그렇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양상은 한동훈을 뭐 몰아내려고 하는 그런 양상으로 보이지만 큰 틀로 보면 한동훈이 만약에 이제 탄압받는 정치인 그런데 당 지지율로는 1등이에요. 네. 그러면 한동훈이 점점 윤석열과 김건희에게 탄압을 받는 정치인 이미지가 되면 반윤석열 민심을 그대로 가져간다는 거야. 한동훈이. 그렇죠. 그래서 제2의 6.29 방식으로 정권 연장의 새로운 출구를 만든다는 네네. 거예요. 아니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 좀 젊은 분들 위해서 설명을 하면 네. 87년 1월부터 박종철 학생이 남영동에서 물고문 받다 죽고 이러면서 국민적 닥치니까 저항이 억하더라. 저항이 막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그럴 때 87년 4월 3일에 대통령 전두환이 헌법 개정은 없다. 그래서 호원 선언을 해요. 이게 이제 불을 껴는 거예요. 그래서 예. 6월 항쟁으로 호원 철폐. 연결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헌법 쟁취, 호원 철폐 이런 구호가 있는 거고 시작하면서부터 이한열 학생이 이제 아주 심각한 부상을 당하고 또 오래 못 있다가 이제 돌아가게 되고 네. 이러면서 6월 항쟁이 진행될 때 6월 항쟁이 어떻게 마무리되냐면 6월 29일에 당시 집권당인 민주정의당의 대표인 노태우가 노태우는 전두환과 6.4 11기 동기죠. 네. 같이 쿠데타를 했던 소위 쿠데타 공범이죠. 지들끼리는 혁명 동지라고 하겠지만 이 사람이 개헌 받아들이겠다. 민주헌법 만들겠다. 대통령 직선제 하겠다.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환호를 받아요. 네. 그래서 갑자기 전두환 정권이 야 이거 그래도 노태우로 이렇게 원망이나 비판, 규탄이 노태우라는 새로운 정치 신인 스타의 탄생으로 가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다 청와대에서 기획하고 기획했더라. 야, 너 저 노태우가 나와서 이쯤 해야지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6.29가 아니라 소기구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권 대표님 말씀이 제2의 소기구가 진행될 수도 있다. 아니, 이런 관측을 많이 하셔요. 네. 그래서 약속 대련설이죠. 그래요. 그래서 약속 대련인데 본성이 서로의 그 본성이 권력을 두고 개싸움질을 하기 때문에 이게 동시에 작용하고 있는데 큰 틀로 보면 어쨌든 정권 위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들이고 근데 그 현상들의 귀결이 민주적으로 가지 않고 다시 독재 연장으로 가기 위한 작전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 그 멀리 갈 것도 없이 뭐 물론 좀 사례는 다를 수 있는데 네. 사실은 뭐 이명박 대통령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포지션으로 그렇죠. 이제 네네. 정권을 다시 연장했는지를 보면 나오잖아요. 이제 그 반 MB의 선봉장이 또 되면서 정권을 가져갔기 때문에 아마 그 사례나 그 모델을 또 이제 우리가 동일하게 또 연구해 보면 아까 말씀하신 반윤의 포지션을 한동훈 후보가 만약에 다 흡수를 하게 돼버린다면 네. 뭐 이제 범야권에서도 충분히 이제 대비하고 긴장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게요. 나는 뭐 또 포장지라고 얘기하셔서 지금 뭐 얘기 듣기 전에는 아유 지금 포장지 뭐 잘 싸려다가 좀 찢어진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있었는데 우리가 정신 단단히 차려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속이고의 김건희 안 입장에서는 진짜 그 한동훈을 제끼기 위해서 문자를 공개를 했지만 그게 큰 차원으로 보면 한동훈한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탄압받는 권력으로부터 밀려난 정치인 이런 이미지로 당대표가 되면 리더십이 새로운 리더십이 생기겠죠. 그렇지. 예.
자, 그런데 이제 대통령 지지율은 여론조사 결과에 점점 떨어지고 있다라는 결과 발표도 있고요. 네. 그리고 검찰이 그 대통령실에 보관 중인 명품 가방 요거 확보해서 이거 맞는지 직접 조사하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럼 요것도 무슨 목선일까요? 아니 이거 뉴스만 만드는 거예요. 뉴스만 우리도 만드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건 아니다. 그 검찰총장인가 하는 양반이 뭐 법 앞에 많이 평등하다. 뭐 이러면서 뭔가 할 것처럼 하고. 성역 없다. 네네 뭐 그러고 엉뚱한 소리만 하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다시 연임하겠다, 뭐 당대표 출마를 결심했다, 뭐 이러면서 기자회견할 때 네. 검사들이 내란을 벌이고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지금 중요한 상황은 이겁니다. 해야 될 수사 안 하고 안 해야 될 수사는 하고요. 그 다음에 탄핵 뭐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건 검사에 대한 탄핵이건 필요하면 해보고 그리고 우리는 굉장히 제도가 보수적이잖아요. 네. 몇 명 안 되는 헌법재판관한테 갖다 주면 헌법재판관은 전부 그 정치적 상상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주 좁은 의미의 법조인이고 법조 엘리트들이어서 이게 확실한 위법 부당이냐? 위법은 했는데 범죄가 이게 좀 심각하냐 안 하냐?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정말 낮은 수준에서 다투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탄핵 소추도 아니고 탄핵을 추진해 볼까라는 정도를 가지고도 검찰이 이렇게 저항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검사들이 요새 그러는 거 대통령실에 있는 뭐 뒷골백을 한번 확인해 볼까 한다라고 기자들한테 말해주는 방식이 아하. 바로 얼마나 검찰 개혁이 절실한 과제인지를 알려주는 것 같아요. 정말 이 사람들 겁이 없어요. 어제 어떤 법조인이 그런 얘기 하셔요. 이게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이잖아요. 네. 헌법기관이거든요. 헌법기관의 결정에 대해서 공무원이 집단적으로 저항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 내란 행위지만 그럼 어떻게 그럴 수 공무원 복무 규정에만 딱 적용을 하면 다 날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요. 네. 그리고 적용해도. 실제로 검사가 아닌 어떤 공무원이 국회에 그렇게 그래. 저항을 하고 국민의 대표에게. 근데 검찰총장이라는 사람 뭐라고 하냐? 직권남용이다. 명예훼손이다. 검토해보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희 수사할 수 있어. 라고 협박하잖아요. 대놓고. 그러니까. 백주대낮에. 아니 근데 예, 이제 검찰총장이 저는 이제 기자들 만나서 그런 입장을 발표하거나 실제 뭐 이제 대검을 통해서 입장 낸 걸 보고 전 깜짝 놀랐는데 사실 그 내용만 보면 무슨 국민의힘 대변인이 발표한 것 같아요. 실제로 네. 이거 이제 너무 정치적 언어만 가득한 그렇죠. 표현을 아니 이게 어쩐 검찰총장이나 검사들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은 이게 지금 우리 국민의 공복이 맞냐? 그러니까 이제 검사이기 이전에 공무원이잖아요. 사실 이렇게 따져본다면은 저는 이게 지금 너무 이 지금의 검찰이 정작 나서야 될 때는 나서지 않고 특별히 그 대통령이 고위 검사들 물갈이 했을 때 내부에 조용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국회에서 검사 탄핵하겠다고 하니까 아주 뭐 정치적 언어를 통해서 네. 뭐 직권남용이라는 표현을 하는 걸 보고 나서 아 검사들의 분노, 검찰의 분노는 참으로 선택적이다. 아니 이게 저 장소팔 고춘자 부부도 아니고 아시죠? 네. 부부가 아니구나 이분들이 네, 커플로 그 나왔죠. 커플이에요. 장소팔 네. 고춘자 아시죠? 네, 네. 그분들도 이러면 아닌데. 심각해지는데 제가 싸이의 무슨 노래 모르고 죄송합니다. 아재 네. 아세요? 예, 저는 우리 옛날에 박영진 예. 워낙 코미디 좋아하시니까. 예, 그럼요. 저는 뭐 우리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하려는 얘기는 네. 장소팔 고춘자도 아닌데 네. 그 검찰이 이렇게 조사하겠다 하니까 오늘 바로 뭐 김건희 여사의 법률 팀이 나 조사 안 여기에 소환 거부 그걸 조사 안 받겠다 소환 거부한다 이걸 예. 딱 발표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쪽에서 쿵 치면 저쪽에서 팅 이렇게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오늘 그걸 미리 짜놓고 하는 미리. 얘기죠. 네, 순서대로. 그렇지. 그리고 순서대로 여론을 한 좀 거지. 돌리고 환기시키고 우리가 꼭 나쁜 것도 아니고 진짜 나쁜 건 이재명인데 왜 이렇게 오해하고 그러세요. 이런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길거리에 국민의힘에서 지금 붙인 현수막도 그거잖아요. 검사 탄핵은 이재명 수사에 대한 그래. 보복이다. 방탄이다 네. 뭐 이런 식의. 검찰 당이라고 부를 만하죠. 그래서 정치 세력이고 그래서 저는 새로운 정부 민주정부가 들어서면 저항하는 검찰들은 다 사표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사표를 받아야 된다. 완전히 물갈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약간 주저했잖아요. 검찰들을 좀 다독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민주정부가 대응을 했는데 새로운 민주정부가 들어서면
저항한 모든 검찰들은 다 사표를 수리하고 갈자. 이진숙 스타일로 해야 되나요? 그 어떻게? 신사적으로 안 하기 뭐 이런 거. 아 그건 참 독특한 분 같아요. 네. 그 저기 나오신 김에 네. 촛불행동 뭐, 아, 네네. 뭐 얘기 좀 해주세요. 예. 네, 어떻게 저희가 매주 좀 몰라서 참여 못 하시는 매주 분이 계세요. 토요일 6시에 시청 숭례문 대로에서 촛불 대행진을 합니다. 윤석열 탄핵 김건희 특검 촛불 대행진을 하고 특히 이제 7월 20일 날이 100만 그 청원 국회 동의 청원 종료일이에요. 토요일이죠. 네. 네. 근데 그 종료일인데 또 마침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진행하는 전국 집중 촛불 대행진이 있는 날입니다. 네. 그래서 7월 20일에 4시에 그 장소에서 집회를 하는데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탄핵 청원자 대회 형식으로 청원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다 모여주십시오. 해서 그럼 140만 명 네, 이상은 많은 오셔야 분들이 됩니다. 그때 되면 예. 200만도 넘을 것 같은데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그렇게 네.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특히 뭐 내일 토요일도 6시에 진행이 되고 특히 7월 20일 날은 정말 대대적으로 모여주십시오. 네. 그리고 한동훈 씨가 그랬잖아요. 이거 인기투표 같은 거라고 해서 그냥 표만 했어요. 네. 100만 넘어감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걸 실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거리에서 우리 시민들의 기세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고 저희가 그래서 이렇게 네. 네, 아 예. ARS도 하시는구나. 정부 지원 받지 그렇구나. 않습니다. 오로지 네. 국민들의 힘으로 네, 국민의힘으로. 힘으로 촛불 집회를 2년간 진행해 왔고 네. 앞으로도 탄핵 때까지 계속 매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호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060-707에 3300을 누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1,000원이에요? 자동으로 10,000원. 만 원이구나. 만 원 정도는 만 원이면 뭐 만 원. 3,300원 의미가 있습니다. 네. 12시에 만나요. 뭐 해서 그때 좀 개사국 불렀잖아요 작년에. 네. 네. 3,300 때리라고 했을 때 김건희가 어. 그 주식 아. 사인 했던 그 금액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번호를 만들었습니다. 최근에 만드셨으면 0707이 될 거예요. 아, 그렇죠. 그러네. 앞에다 장애를 공지 만들었습니다. 하나 더 네. 붙이셔야 네, 돼요. 네. 예, 예. 맞습니다. 예. 아, 예, 아, 알겠습니다. 0707도 있네요. 그 아니 저, 06. 그 앞에 060 그걸 네, 비슷하네요. 0707. 아니, 야, 저거 야, 하고 번호 잘하네. 그럼 공을 7 앞으로 붙이세요. 오히려. 그러니까. 06 딱 띄고 이제 07. 아름다운 그거잖아. 번호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너무 놀랐습니다, 저도.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알만한 번호 네. 06만 외우세요.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